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도 다시 뵙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눈처짐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이 있는 사람하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하고가 눈처짐의 패턴이 좀 다르죠. 그리고 눈처짐을 우리가 수술 또는 시술해야겠다는 이유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지껏 쌍꺼풀이 없는 채로 살아오셨고, 또 쌍꺼풀이 없는 게 얼마나 또 시크하고 멋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지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 쌍꺼풀이 없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죠. 이렇게 쌍꺼풀을 유지한, 그러니까 무쌍인 상태로 눈처짐은 개선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을 원치 않으시고 쌍꺼풀을 원치 않은데 눈처짐은 개선을 하고 싶은 경우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들고 나온 사진인데,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눈처짐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그냥 바깥쪽이 쌍꺼풀 라인의 앞쪽은 넓어지고 뒤쪽은 내려가면서 바깥쪽이 현저하게 내려간 듯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 방법은 이쪽에서 뒤쪽으로 올려주고 쌍꺼풀 라인을 고르게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쌍꺼풀에 제일 가깝게 만들어드리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무쌍인 분들은 조금 사정이 달라요. 무쌍인 분들은 수술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내려와도 앞쪽에 있는 피부가 눈을 가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피부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록색의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위쪽에서 접히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쌍꺼풀을 위쪽에서 접히니까 눈 떴을 때 남는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는데, 무쌍인 경우에는 피부가 이렇게 접히지 않으니까 눈 앞쪽으로 처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눈 앞쪽을 가리는 일종의 프로텍터 역할, 그러니까 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의 챙처럼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쪽에 그늘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선글라스 왜 끼나요?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눈의 그늘, 눈동자에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 훌륭한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쌍으로 인해서. 또 뭐 날라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독특하게도 무쌍인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그 피부 일부를 눈 주변, 눈의 위쪽 부분에 골고루 늘어뜨려서 눈을 보호하고 눈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쌍꺼풀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90%는 쌍꺼풀이 있고 한 10% 정도가 쌍꺼풀이 없는 인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무쌍은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도 이 북방계, 그리고 몽고, 이 부분에만 그 부분에만 분포하는 유전 형질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쌍꺼풀이 없는 것이 더 생존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바로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기능 때문에요. 이렇게 쌍꺼풀이 없더라도요, 눈 크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냐면, 그 주변에서 야, 너 쌍꺼풀 하지 마라. 쌍꺼풀 안 해도 눈 크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쌍꺼풀 안 하고도 눈 큰 사람들 많거든요. 쌍꺼풀을 한다고 해서 눈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려져 있는 걸 걷어 올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면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눈 처짐이.
한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여유가 없고 벌써부터 지금 눈이 이미 가려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말이죠. 눈이 가려서 기능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쌍꺼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더라도 그 쌍꺼풀 높이만큼 처진 부분이 여유가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50대, 한 60대가 되면은 거의 사실 쌍꺼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이마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이 쌍꺼풀이 없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유전 형질인데, 눈을 보호해주는. 근데 보통 예전에 인류가 한 60 넘게 사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일이 그다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눈이 무쌍인 눈이 처지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 60 전에 다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무쌍인 상태에서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안검하수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안검하수는요, 지금 이렇게 눈 자체를 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뜬다 함은 지금 여기 속눈썹이 나 있는, 속눈썹이 막 나오는 그 눈꺼풀의 끄트머리, 눈꺼풀의 마진이 올라가는 것을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캐스터네츠처럼 눈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벌어지는 현상을 눈을 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벌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쌍꺼풀이 지금 이 경우에는 안쪽에서는 속눈썹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속눈썹이 안쪽에 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속눈썹이 왜 쏙 들어가겠어요? 눈이 떠지니까, 눈이 벌어지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속눈썹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진짜 우리가 안검하수 그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지금 눈꺼풀이 처지는 상황은 안검 피부 이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검 피부가 안검이라는 게 눈꺼풀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눈꺼풀의 안쪽은 눈 뜨는 근육으로 이렇게 안구의 위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바깥쪽 피부는, 눈꺼풀의 피부는 이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는 눈꺼풀의 바깥쪽 레이어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마가 처지고 눈썹이 내려오고 했을 경우에 바깥측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바깥측만 처지는 거거든요. 안쪽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에요. 한 80 정도 되시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아버님 지금 85세 넘으셨는데 눈 뜨는 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다만 그 위쪽으로 덮는 현상은 생기시죠. 우리 아버지도 쌍꺼풀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덮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초기에, 그러니까 한 50대 말부터 60대 초부터 눈 자체가 불편한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성형외과 가면 상안검 성형하시고 쌍꺼풀도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지는 거, 지금 보시면 속눈썹이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바깥쪽 층만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쌍꺼풀은 만들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무쌍인데 처지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없냐, 그거죠. 이건 이제 지금 이렇게 안검 이완을, 그러니까 피부만 처진 걸 눈 뜨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쪽을 당기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쌍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눈처짐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경 이마 거상입니다. 엔도타인이라고 하죠. 엔도타인이라고 하죠. 요 헤어라인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눈꺼풀의 안쪽은 눈 뜨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눈 뜨는 근육은 이 안화라고 안구 위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눈꺼풀의 피부는요, 이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 자체가 안쪽은 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바깥쪽은 이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쌍인 상태로 이마를 올린다는 거는 바로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앞쪽에 처진 피부를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이마 쪽으로, 두피 쪽으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이 머리띠처럼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절개했어요. 이렇게. 이걸 관상 절개라고 해서요. 관상이 무슨 관이냐 했더니 왕관, 네? 왕관 모양의 절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개를 했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주요 혈관과 신경의 이 코스예요. 이 눈의 위쪽 부분에서 뼈에서 나와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예. 이걸 지금 왕관 모양, 그러니까 이 머리띠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혈관과 신경들을 다 잘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는 감각이 좀 둔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마를 당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절개를 하니까 혈관에 수직으로 절개를 하니까 피도 훨씬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외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내시경이라는 걸 사용해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내시경을 처음에 이제 내시경 요 사용하는 걸 처음 본 게 레지던트 3년차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오픈을 해서, 삼성 서울병원, 지금 일원동에 있는 그 큰 병원 있잖아요. 삼성 서울병원, 그걸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그때 오픈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는 이런 거 없었어. 서울대학병원에는 이런 내시경, 이게 이마를 위한 내시경, 다른 내시경은 있었는데 이마를 위한 내시경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 가니까 그걸 사주더라고. 그 미국서 온 그 송일철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거 내시경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시경 수술 처음 봤어요. 그때 내시경 하고 있는 병원 한국에 없었어. 그냥 삼성의료원이 제일 먼저 그걸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내시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시면 우리가 저 책사에다 넣고 내시경을 넣으면은요, 저쪽에 안 보여요. 책이 보여요. 그죠? 예, 저렇게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완전히 펴지 않고. 그러니까 이마 안쪽의 이마 안쪽의 박리를, 이마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지 않고도 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띠 모양으로 절개를 했던 이유는 뒤집어서 그 안쪽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다치지 않고 위쪽으로 끌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마를 뒤집지 않고도 박리가 가능해지면서 전부 다 절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머리띠 모양으로 절개하게 되면은 혈관이 손상되잖아요. 그 혈관 손상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 절개를 하고 거길 통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분 절개를 한다고 이제 그러면 몇 군데 절개하나요? 몇 군데 절개하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5군데 절개. 5군데나 절개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5군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히 절개했는데 지금은 그 혈관이 지나가는 사이사이를 아이고.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피해서 절개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5군데로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5군데나 3군데인데 이 몇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신경과 혈관을 다치지 않고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박리를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세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면 말이지. 우리가 이제 피부를 어디 잘라야지 주름도 펴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르는 게 없단 말이죠. 잘라서 없애는 게 없다. 제거가 없단 말이죠. 제거가 없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마를 네, 좀 그걸 크게 해주세요. 예. 이마를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말이죠. 여기서 여기가 피부가 펴지겠죠. 눈썹과 이마의 피부가 펴지고 눈썹이 위로 끌어올려지겠죠. 근데 주름은 어디 가서 생길까요? 두피 뒤쪽으로 생기는 거죠. 두피 뒤쪽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과 이마에 있는, 얼굴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썹과 이마 주변에 있는 피부 여유를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름이 뒤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이마 쪽, 두피 쪽으로. 두피에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자르지 않고도 이마를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죠. 요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뼈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요 뾰족뾰족한 거 있죠. 여기다가 조직을 걸어서 마치 옷걸이에다 옷 걸듯이 이렇게 거는 거죠. 이 엔도타인에서 이 타인이라는 게 바로 이 가시 같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가시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엔도타인이라는 것은 그때 어떤 환자분이 설명해, 이게 녹말 만드는 걸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녹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녹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고요. 아까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셨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대개 8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나면 이게 녹습니다. 녹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유착, 붙여주고 나서 이게 녹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효과는 지속이 되는 거고요. 대략 한 10년 정도 버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와 눈썹을 끌어올리는 이마 내시경 엔도타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쌍꺼풀 하지 않고 처진 무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리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지금 이분도 이마를 올려서 이마를 올리고 눈썹을 올리고 그래서 눈썹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을 올려서 처진 부분을 걷어 올려준 거죠. 네. 이게 이제 엔도타인이 작은 절개를 하고 회복도 빠르고 견고하게 고정해주고 또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깔끔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이게 초기엔 만져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마가 기존에 넓은 분들은 좀 사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이마에 그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한테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올리면은요, 눈 위에 꺼진 분들, 눈 위가 이렇게 꺼진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더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타인을 하게 되면은 그 엔도타인 주변 부분에 일시적인 탈모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상으로 인한, 부분적인 외상으로 인한 부분 탈모는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반드시 좋아지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눈썹 및 리프팅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엔도타인 내시경이 어떻게 무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금부터는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원래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20분 좀 길어졌네요. 네, 초코송이 얌얌님, 반대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나요?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해달라는 사람 무지 많죠. 예, 그런 분들 많죠.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쌍꺼풀 있으면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쌍꺼풀 없애달라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쌍꺼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없애는 방법보다는 쌍꺼풀을 줄여서 속쌍꺼풀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쌍꺼풀을 없애는 그런 시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어색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와바티비님, 안검하수 수술 시에 이마 거상술을 함께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 시 앞트임, 뒷트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와바티비님, 안검하수하고 기본적으로 이마 거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검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쪽으로 연결된 눈 뜨는 근육, 그러니까 안검 거근이라고 하거든요. 눈꺼풀을 딱 끌어올리는, 그것만 딱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안검 거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은 눈의 안구의 위쪽 부분에 있어요. 안구 위쪽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뼈가 있죠. 뼈에 이 천정에 달려 있다. 이 눈이 들어가 있는 이 안화골에 이 천정에 달려 있는 거죠. 천정에 달려 있어서 안쪽으로 이 눈꺼풀을 안쪽 뒤쪽으로 이렇게 인형눈 보면 안쪽 뒤쪽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하고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마는 눈썹과 눈꺼풀의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피부하고 바깥쪽에 눈을 감는 근육, 거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눈을 뜰 때는 눈꺼풀의 안쪽 레이어, 안쪽 층이 눈꺼풀 안검 거근에 의해서 싹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바로 그 안검 거근이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이 약한 게 안검하수거든요.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왜 이마를 쓰냐 하면, 이마가 그 안검 거근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마가 어쩔 수 없이 이마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검 하수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면 이마 거상은 따로 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마 거상을 같이 하는데, 그 이유는 눈 뜨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것을 걷어 올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안검하수 할 때 앞트임과 뒷트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하시면 좋아요. 예,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전혀 아니죠. 특히 뒷트임 같은 경우에는 뒷트임에 대해서 기대가 좀 커요.
뒤트임하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뒤트임을 하면 광대뼈가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뒤트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뒤를 트면은 기대하는 거는 텄을 때 뭐가 나와요? 흰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뒤를 트면은 눈이 거기서 벌써 이미 끝나버려. 그러니까 뒤를 트면 뻘건 살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트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앞트임이 왜 이제 안검하 수술을 때 많이 효과가 있냐면요. 동양 사람들의 몽고주름은, 우리 무쌍, 특히 쌍꺼풀이 있더라도 동양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쌍하고 몽고주름은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눈을 가리는 장치거든요. 그걸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앞트임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눈 뜨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눈 뜨는 힘에 좀 더 이렇게 텐션을 강하게 해주는 안검하 수술하고 직접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이 몬스터님, 곧 50인데 눈처짐이 생기고 눈꼬리 착색이 되어 보기 싫어요. 어떤 시술을 해야 할까요? 쌍꺼풀이 있으시면 눈썹 밑에서 올리거나 이마 쪽에서 올리는, 이마 쪽에서 엔도타인 하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사실은 50이시면은 곧 50이다 그러면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쌍꺼풀, 더군다나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쌍꺼풀의 모양이 삼각형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시약의 기능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쌍꺼풀이 없는 분들도 50이 되기 전에 사실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지 저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눈꼬리 착색은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처짐의 초기에는요, 절대로 저는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이 피부 잘라내는 그런 쌍꺼풀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히려 초기에 이마 거상이나 눈썹 및 거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령에는 아주 고령,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장인을 이제 장인 어른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눈썹 밑으로 안 하고 상안검 성형하고 지금 아주 좋으세요. 예. 근데 이제 80대가 되시면 피부가 얇아지시고, 실제로도 아까 그 안검하수 약간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해지시기도 해요. 그래서 위쪽에서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이 쌍꺼풀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일반적인 상안검 성형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곧 50이다 그러시면은 상안검 성형은 좀 피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마 내시경 또는 눈썹 밑에서 올리는, 눈썹 리프팅이 아니라 눈썹 밑 리프팅이죠. 예, 그걸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의사들마다 근데 생각이 좀 다르고요. 제 생각이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두루 말씀을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눈 좀 처졌다고 뭐가 문제야? 예? 눈이 뭐 이렇게 처졌다고 뭐가 문제예요? 예. 전혀 뭐 이게 기능적으로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문제되지 않을 거고, 뭐 요이 몬스터님 뭐 보면은 뭐 전혀 사실은 50대 전에 기능적인 문제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생님들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고 좀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스토리님, 마이스토리 샵. 네, 54세
눈폭 좁고 눈썹뼈 살짝 튀어나온 옴팡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절개, 매몰, 교정했는데 눈꺼풀이 얇아지고 눈이 꺼지니까 지방을 넣었는데 앞쪽으로 모여서 녹이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올해부터 눈이 침침하고 눈부심 증상이 있어요. 눈부심 증상이 있어요. 지금 눈 앞쪽이 꺼졌다고 그러셨죠. 이게 눈 앞쪽이 꺼지는 현상이 눈 앞쪽이 꺼지는 현상은 지방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시면은 이분이 딱 그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마이스토리 샵님이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쌍꺼풀이 더 넓어졌죠. 젊었을 때보다 쌍꺼풀이 더 넓어졌죠. 이렇게. 예. 이 이유가 눈 위에 이 부분에 지금 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방이 왜 줄었냐? 지방이 여기 왜 줄었을까요? 우리 아랫배에는 살이 나이 들수록 아랫배에 살은 나오는데 왜 저기는 지방이 줄었을까요? 높은 데라서 그래요. 여기는 지방이 흡수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간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에는 한 파달만한 주름이 있고요. 뒤쪽에는 파달만한 지방이 있고요. 뒤쪽에는 콩알만한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둥근 눈을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앞쪽으로 옮겨지고 뒤쪽에 있는 지방은 더 뒤쪽으로 내려가요. 거기가 더 낮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요 앞쪽에 여기 보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우리 저기 저희 주윤발 님도 여기 주윤발 씨도 여기 튀어나왔죠. 이렇게. 예. 이게 요 가운데 있던 지방이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지방이 꺼졌다고 해서 지방을 넣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방 때문에 여기가 더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눈 앞쪽 부분에 지방을 넣었더니 앞쪽 부분에 모여서 녹이기도 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넣기도 전에 사실 요 앞쪽 부분 이렇게 볼록한 거 보이시죠 이거? 예, 그게 요 눈 위쪽에 가운데 이 위쪽에 있던 위쪽에 있던 지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더 삼각형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젊은 쌍꺼풀은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천천히 넓어지는 느낌이 났다면 지금은 반대로 눈의 앞쪽 부분이 넓고 뒤는 처져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여기다 지방을 넣고요. 요건 좀 빼줘야 돼요. 요 앞쪽에 있는 지방은. 왜냐하면 이거 넣고 여기 그냥 놔두면요. 여기가 불룩해져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지 않느냐? 예, 맞아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 눈두덩 있는 부분에 불필요한 유착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눈 뜨는 근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공간이에요. 활주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지방을 움직이느라고 유착을 만들어줘. 주변하고 이렇게 매끌매끌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뭐 더덕더덕 붙는 느낌이 난다면 눈 뜨는 거 불편해지고 쌍꺼풀 모양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거는 맨날 유착이란 말 의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유착이 뭐야, 유착이. 정경 유착에서처럼 얘기하는 들러붙는다는 뜻이거든요. 피부하고 피부가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자체가 들러붙는데 우리 조직은, 우리 인체는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는 스페이스는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착이에요. 바로 정형외과에서 뼈와 근육은 움직여야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움직이는 코스에 상처를 입게 되면 흉터 때문에 주변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마찰이 생기면 그거 안 되거든요. 바로 이 눈두덩이 바로 그런 마찰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마찰이 있으면 눈 뜨는 힘도 약해지고 쌍꺼풀 모양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지방을 넣고 요 지방을 살짝 빼는 게 유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지방을 위쪽에 끌어다가 이렇게 뭐 외과적인 방법으로 걸어주고 이런 방법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괜찮긴 한데 간혹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피가 조금이라도 고인다 그러면 눈 모양 굉장히 안 이뻐지고 그런 문제는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지방, 이렇게 지금 흘러내린 지방은 제거하고 여기는 지방을 주사기로 주입, 그러니까 주사기로 넣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뭐 복부나 허벅지에서 주사기로 빼서 주사기로 넣어서 이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이스트로이 샵님 눈 앞쪽에 지방이 있다는 건 아마 여기 지방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 넣으시는데 않았을 거라고. 근데 여기 지방 넣고 여기 지방 놔두면은 요 지방 놔두면은 요 볼록하게 더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게 불편하실 수 있고요. 눈꺼풀이 얇아진다는 게 바로 이렇게 눈 위가 꺼진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우에는 눈이 지방은 필수고요. 눈 앞쪽 부분은 그거는 원래 있던 지방이 밀려서 생긴 거니까 그거 제거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JJ님, 네, JJ님. 48세 남자 윗 눈꺼풀은 처져서 눈을 한 번씩 찌르고요. 그리고 양쪽은 처져서 진물이 나요. 40 즈음에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썹도 많이 빠졌어요. 눈 사이에 세로 주름도 생기려고 합니다. 눈 사이, 여기요? 세로 주름? 가로 주름, 세로 주름. 네, 그쵸. 눈썹이 처지는 건 당연하고요. 눈썹이 처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이렇게 무쌍이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이 처졌다는 것은 눈을 덜 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눈을 덜 뜬다는 뜻이 아니고 눈꺼풀의 피부, 그러니까 눈꺼풀의 아우터 레이어, 바깥 외부층만 처지는 거예요. 외부층만 처지는 거니까 외부층이 처진 상태에서 속눈썹은 이렇게 딸려 올라갔어요. 왜 딸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아까? 눈을 뜨니까, 눈 뜨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이렇게 무쌍이 있는 경우에 또는 쌍꺼풀이 다 아래쪽으로 덮인 경우에 눈은 뜨게 되고 이 피부는 그대로 있거나 속눈썹을 누르게 되니까 속눈썹이 꺾여서 이렇게 눈을 찌르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리고 눈 뜨는 힘이 좋은 경우, 눈썹을 찌른다는 뜻은요, 눈 뜨는 힘이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눈꺼풀 피부하고 속눈썹하고가 충돌해서 눈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아주 건장하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찌르는 걸 개선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부를 위쪽으로 걷어 올려야 되죠. 걷어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쌍꺼풀 만드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우회적으로 더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마 거상이 되는 거죠. 엔도타인 이마 거상이 되는 거죠. 40 즈음에서 쌍꺼풀이 없던 쌍꺼풀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우리 장국영 아저씨도 쌍꺼풀이요 하나 더 생겼어요, 위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마가 내려오고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썹과 눈 사이가 좀 더 줄어들죠. 그러면서 주름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생긴 쌍꺼풀은 눈 처짐을 개선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사실은 만약에 그 쌍꺼풀이 생기지 않았다면요, 눈 밑으로 더 처져서 사실은 훨씬 더 불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쌍꺼풀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내려오면서 덜 처지는 효과는 있긴 하죠. 그래서 JJ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쌍꺼풀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쌍꺼풀이 없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무쌍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쌍꺼풀을 만드는 게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쌍꺼풀만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쌍꺼풀만 단독으로 만들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눈의 바깥쪽 처짐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눈썹 밑으로나 아니면 이마 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눈처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해당 사항이 있지만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마주름을 잘 써서 이거를 그 컴펜세이트, 그 보상하는 그런 작용을 잘 작동하시는 분들은 뭐 입구 수술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 기능으로 하는 수술도 아니고 이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초코송이 얌얌님, 눈처짐이 다이어트를 통해 눈지방이 적어질 수 있을까요? 눈지방 적어지죠. 다이어트 하면은 눈지방 적어지죠. 덜 쳐져요. 눈 위가 꺼져 있으면 덜 쳐져요. 여기 우리 주윤발님도 눈 위가 꺼져 있기 때문에요. 안 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눈 안 쳐져요. 여기 하나도 안 쳐졌잖아요. 지방이 없으니까 처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최고의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그런 게 또 노화에서도 그래요. 살 빼면은 처짐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처진다는 거는 어떤 볼륨과 무게가 있어야 처지는 거잖아요. 살 빼면 주름은 생길지언정 안 처져요. 덜 처져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사실은 최선의 동안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초코송이 얌얌님은 다이어트 하신다면 눈 위가 꺼지면서 덜 처지죠. 왜냐하면 눈 위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내려오니까 아까 쌍꺼풀이 생겼을 때처럼 쑥 들어갔다 내려옴으로 인해서 처짐이 줄어들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 눈처짐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그라라님, 눈밑 꺼짐과 볼록해지는 현상을 미리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시술이 있나요? 눈밑 꺼짐이 제가 사진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눈밑 꺼짐은요 사실 눈밑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눈밑은 원래 살짝 꺼져 있어요. 눈밑 꺼짐이 아니라 앞광대 지금 여기 눈 바로 밑이 아니라 요 앞광대 꺼짐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앞광대가 꺼져 있고 눈 밑에 진짜 눈 밑에는 지방이 볼록해지면은 앞광대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걸 개선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하안검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걸 혹시 이분이 딱 그래요. 이분이 같이 하셨네. 지금 보면은 눈 밑에는요 여기 안 꺼졌어요. 눈 밑에 안 꺼지고요. 오히려 그 아래쪽이 꺼졌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눈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얼굴 전체로 보면 이 앞광대의 중앙 부분, 중안면부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약간 생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생기면 좀 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안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를 이렇게 약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눈 밑에는요 조금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자체 꺼짐은 그거는 되게 오히려 이런 수술들의 약간 그 부작용. 그러니까 이게 눈밑이 이렇게 볼록한 걸 줄이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게 이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 너무 이걸 세게 이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너무 많이 피게 되면 눈밑이 휑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렇게 생기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피부를 더 끌어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눈밑 꺼짐이라는 게 예방한다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눈 밑에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을 때 그 아래쪽에 꺼지는 현상을 눈밑 지방 재배치와 앞광대를 채워주는 방법, 지방 주입을 통해서 채워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좀 더 고르게 해서 목표는 얼굴의 중앙 부분에 밝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 대신에 밝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임그릴라님이 설명하셨는데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성형에는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형의 목표는 지금 당장 모양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년, 10년 후의 모습을 예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예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5년, 10년 되면 얼굴 모양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제가 이제 아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년 내지 10년 전으로 가서 또다시 점점 노화의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운명인 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운명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라 현재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성형수술의 목표는 현재를 개선하는 거죠. 행복하게 현재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님, 눈덩이 안에 혹 같은 게 있는데 성형수술 시에 제거할 수 있나요? 안과에 가야 하나요? 눈덩이 아니요? 안구 실질이 아니라면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안구의 결막 안쪽 그거는 좀 만지지 못해요. 그러나 간혹 가다 제가 한 엊그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속눈썹 라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콧같이. 예,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써니 치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점점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뜨기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쌍꺼풀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쌍꺼풀 수술하시면 돼요. 네. 더군다나 여자분이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이마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마를 제일 많이 쓰냐면요.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어떤 경우에 이마를 제일 많이 쓰냐면요. 안검하수 때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안검하수만큼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이 큰 사람들. 지금 제가 무쌍의 예로 가져 나왔는데 이분도 저희한테 이제 수술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작아 보여요. 눈 엄청 크다고요. 근데 앞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를. 그러니까 위에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마를 써야 돼요. 위나 이렇게 조금 정면을 보려면 이마를 써야 돼요. 왜? 이마를 써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이마를 써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마를 써서 지금 내려온 피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눈 뜨는 게 아니고 눈은 이미 속눈썹 라인이 위쪽으로 끌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속눈썹이. 속눈썹 위쪽으로 끌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이미 뜨고 있어. 안쪽에 다 뜨고 있어.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이 모자의 챙처럼 내려와 있는 이 피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눈에 주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쌍꺼풀이 없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눈은 큰 경우에 제일 커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이시고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고 눈꺼풀 뜨기가 무겁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마 주름 생긴다고 보톡스 맞으시면 안 돼요. 예, 보톡스 맞으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쌍꺼풀 수술 예쁘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 무쌍을 고집하신다면 30대 후반이라도 이마 거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 좀 생기면 어때요? 30대 후반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 이마 주름 많아진다고 보톡스 맞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네. 50분이 다 돼가지고요.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그 질문은 이지연님하고 후리지아님 질문은 제가 내일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다른 포맷으로 진행했는데요. 이거 재밌네요. 또 설명도 또 오히려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